여러분, 저도 호남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호남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도 사람들은 그래 맞아 그래요. 근데 호남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 네. 저도 이 건국전쟁 영화를 가서 봤습니다. 나는 그래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라 그래서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영화가 너무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국전쟁 좀 이 영화를 꼭 좀 봐라. 여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이 건국전쟁 영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장학일 목사님 교회는 어떤 분이요 돈을 내놔가지고 표를 많이 사줬대요.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돈 많으시죠? 그러니까 표를 사서라도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가서 이 영화를 보도록 여러분이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럴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승만 박사 그랬어요. 야, 이승만 박사. 그리고 이 나라를 건국한 그 위에다가 경제 발전을 시킨 분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의 바탕 위에다가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금 밑에 세대, 전교조 세대가 있습니다. 전교조 애들이 가르쳤던 이 젊은 세대는요, 이승만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놨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50대 정도 60대 가까운 선생님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마디로 딱 이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승만은 친일파고 이승만은 미군의 앞잡이고 이승만은 독재자고. 여러분, 이승만이가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김일성이가 독재자입니까? 여러분, 이승만이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김일성이가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 역사의 교육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전교조들이 교육을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놓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건국전쟁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풍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어떻습니까? 거짓은요 100년을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좌파가 가르쳐 놓았는 이 전교조 교육은 100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북 가서 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분은 한번 할렐루야를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요 깜빡하면은 어디로 넘어갈 뻔했느냐? 이북으로 딱 넘어갈 뻔했어요. 누구 때문이냐? 이 좌파 사람들 때문에 깜빡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속은 사람들이 누구냐?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 그러니까 이 말은 홍동명 목사님은 못해요. 경상도 분이니까. 전라도 분들이 거부를 해요. 근데 내가 살면서 보니까요,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속아버렸어요. 우리 전라도가요, 원래가 우파예요. 우파.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이 전라도 사람들이요, 이승만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17%, 18%밖에 안 됐어요. 자, 국민의 지지가 없이 어떻게 건국을 합니까? 그런데 이승만이를 적극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호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호남 사람들이 이승만이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을 건국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 이승만이를 건국의 아버지 김성수 선생을 뭐라고 하느냐? 건국의 어머니라 그래요. 이걸 누가 말을 했느냐?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쳤던 송복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승만이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어머니가 누구냐? 김성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김성수가 누구냐? 동아일보를 만드신 분이에요. 고려대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여기 우리 헌법학자, 저분도 고려대학교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적인데 이분이 영화에도 보면은 그게 나오더라고요. 토지개혁. 그 토지개혁을 할 때에 김성수 아버지가요, 얼마나 부잣집이냐면은 말로 할 수 없는 호남의 부자예요. 땅을요, 놀리지 마세요, 1000만 평을 갖고 있었어요. 1000만 평.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을요 국가에다가 내놨어요. 10,000평만 자기 것 내놓았다니까. 그래서 그 땅들을 호남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것들을 다 국가에다가 헌신을 해서 이북은 땅을 뺏어서 김일성이가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내 거요, 국가 거요? 국가 거요. 그런데 남한의 대한민국은 김성수 선생이 나서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요? 국가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좀 다 돈을 주고 땅이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내 것이 되게 나눠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루는 기초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게 김성수야. 그래서 한동훈 씨가 어디 가서 기업체들 앞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토지 개혁을 했을 때에, 그래서 6.25가 터졌을 때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 내 땅 안 뺏기려고. 아셨어요? 내 땅 안 뺏기려고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수는요, 건국을 할 때에 초대 대법원장을 했던 김병로 선생이라든지 한민당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호남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에 앞장을 서서 이 나라를 뭘로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여러분, 이런 좋은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옆에서 도왔어요? 누가 도왔어요?
김성수 호남 사람들이 다 도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해 놓았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호남 사람이 아니더라도 호남 사람들 앞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더 크게, 더 크게. 아이고, 전라도 사람들이 잘했네. 에? 전라도 사람들이 잘했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써졌더라고요. 얼마나 이 좌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냐면은, 좌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해요. 근데 그 나중에 아닌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말인 것이 딱 드러나면요, 그래 어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죠. 그런데 첫 번째 대통령 1대 2대 대통령 선거할 때 이승만 대통령 1번이었대. 1번 기호 1번. 그래가지고 기호 1번이니까 그때는 문명들도 높고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가서 찍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를 대통령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승만이는 기호 1번일 때가 한 번도 없었대. 그때 2번이었대요. 1번이 누구냐? 조봉암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 이놈들은 그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울대학교 교수야. 이야,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좌파 진영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멋모르고 따라가 버려요. 아,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가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한민국을 세운 호남 사람들이 홀려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 언제부터 그랬어요? 누구? 이 김대중이 때부터요, 호남 사람들이 머리가 헷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람만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좌파의 진영에 내가 어떤 당이라고는 하면 여러분 다 아니까 그 당에서 기독교의 반대가 다 되는 모든 법은 거기서 다 만듭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교회 폐쇄법, 누가 다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이 좌파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원흉이 누구냐 그거예요. 원흉이 이 김대중이가요, 잘 들어봐요. 호남 사람들은요 김대중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요 아주 김대중의 업적이 뭔 줄 아세요? 햇볕 정책이야. 이걸로 노벨 평화상 탔어요.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의 햇볕 정책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북을 잘 도와주면 햇볕을 벗고 그것 때문에 뜨거워서 옷을 벗고 하나 벗고 두 개 벗고 빤스까지 다 벗을 것이다. 요게 김대중의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주고 계속해서 이북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북에서 정부가 들었어요. 핵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대중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자, 이거요 아까 장학일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말 하면은 이 당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돈을 보내서 이렇게 가지고 핵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핵을 머리에다 이고 살지요.
그러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중의 정치 이념이 뭐예요? 정치 체계가 남북 연방제죠.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이 아니야 30대 때 김대중이 집에 갔어요. 그때 동교동에 갔어요. 나를 앉혀놓고요 4시간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뭐냐, 남북 연방제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남북 연방제를 들으니까 김대중 씨가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홀딱 빠지게 만듭니다. 홀딱 빠지게. 근데 정주영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김대중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래.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김대중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래.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면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요. 자, 이게 봐요. 그때에 여러분 연방제를 하려면 정광훈 목사님 늘 이야기하죠. 2가지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하나는 정치 체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연방제 했죠. 50개 주가 연방을 해요. 그런데 정치 체계가 하나는 공산주의고 뉴욕주는 공산주의고 저기 저 하와이는 민주주의고 그러면은 그것이 연방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고 이북은 공산주의인데 연방제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걸 김대중이가 몰랐을까요? 핵을 만드는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제를 하려면은 종교가 같아야 돼요. 미국은 모든 주가 기독교야. 근데 대한민국은 이북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챙기고 왜 이걸 따라가냐 그 말이요. 왜 따라가?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왜 이걸 못 깨달으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호남의 목사님들 왜 이걸 못 깨달으냐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학성 교수는 막 눈물이 나오는데 나는 피가 나와요. 왜? 내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대중이가요 제일 나쁜 짓이 뭔 줄 아세요? 원래 김대중이를 같이 갔던 민주당 사람들은요 우파였어요. 하나갑이, 그렇죠? 건너갑이, 한강욱이 다 우파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요 본색이 딱 드러나가지고 우파 사람들 싹 쳐내고 좌파 사람들만 다 갔다가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가 내리 꽂아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원흉이 누구냐 그 말이요. 누구요? 근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따라가요? 나 이거 놀랄 일이 있어요. 이거 한번 봐요. 숲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두환 씨가 돈을 많이 감췄다고 그랬죠. 노태우 씨는 더 많이 감췄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대통령 한 놈들이 국가에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렇게 돈을 감춰놓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다 돈도 아니요. 이 수표를 보세요. 이 수표가 지금 미국의 LA에 있대요. 이 수표가. 근데 누구 이름으로 있느냐? 김대중의 아들 이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왜 조사를 안 하냐고. 12조야 12조. 미국의 목사님이 그 교인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드러냈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놀라운 건 있어요. 이희호 여사가요, 대통령 끝나고 북경을 몇 번 갔다 온지 아세요? 하여간 수십 번 갔다 왔대. 뭐하러 갔을까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요? 차라리 우리 손상대 교수를 국회로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전 목사님 아직 안 왔으니까. 광주를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광주는요, 제사의 도시래요. 공장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고향에 가보면 맨날 제사야. 노무현이 제사, 김대중이 제사, 세월호 제사, 이태원 제사. 왜 그 동네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 왜 그래? 에? 맨날 기념관이 그런 기념관이야. 광주는요, 전철을 타는 사람이 3분의 1이 공짜래요. 왜? 유공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나는 그 말을 전주에 가서 했더니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광주에 전철이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전철이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22칸짜리 전철이 있더라고. 세상에 코스트코 하나가 없어갖고요, 물건 사러 대전까지 간대요. 맨날 5.18 정신이야. 맨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면서 여 강서구에도 한번 손들어 볼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강서구에도요, 전라도라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자식들을 원적지를 바꿔버린 사람이 서울에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근데 왜 아직도 거기를 쫓아가? 왜 쫓아갑니까, 거기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전주에서 보세요. 어떤 강모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전주가요, 내가 어렸을 때는 전라북도가 인구가 350만 400만 그랬어요. 전라북도 사람들 알지요? 우리 대전북, 그 노래 알지요? 350만 400만이었는데 지금 인구가요 170만이래. 170만 명.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막 환영 행사를 하고 축하 행사를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는 데가 그 동네요. 그러면 난 TV 보면서요, 내가 거기에 있는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또 뽑아줘? 저는 호남이요, 가두리 양식장이 돼버렸대요. 가두리 양식장. 호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두리 양식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호남 사람들만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호남 분들 계시죠?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자식들이 됐건 친척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전화해야 돼. 그래서 한 번만 이번에 호남 사람 중에서 4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40%만 이번에 한 번만 뒤집어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호남 사람들 때문에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가 된다고? 할렐루야!